농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원 간의 밸런스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서로 같이 뛸 때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두세 명의 선수를 묶어 듀오나 빅3라고 불러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해도 NBA 무대에서는 혼자 힘으로만 우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농구 왕제인 마이클 조던 역시 커리어 초반부터 개인 기록은 워낙 뛰어났지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여러 차례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역대 최고의 스몰 포워드 수비수로 꼽히는 스카티 피펜입니다. 그와 함께 뛰었던 조던은 그가 있었기에 챔피언이 가능했다. 스카티 피펜은 나의 MVP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피펜은 공격은 조던에게 1옵션 자리를 맡기고 본인은 좀 더 수비에 치중하면서 같이 뛰었던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줬고 이후 시카고 불스에서 조던과 함께 뛰었던 10년 동안 6번의 우승을 이뤄내는 최고의 업적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가 어떻게 마이클 조던의 넘버원 파트너이자 불스 왕조의 초석이 될 수 있었는지 그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스카티 피펜은 1965년 9월 25일 아칸소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피펜은 12명의 형제 중 막내였고 가뜩이나 어렵던 집안 사정은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더 어려워지면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정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피펜은 NBA 선수로 성공하는 꿈을 키워나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6피트가 안 되는 작은 키에 졸업할 때까지 덩크를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눈에 띄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아무런 대학도 입학 제의를 하지 않았고 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던 고등학교 코치가 자신의 은사에게 사정한 끝에 농구부 매니저 일을 하는 조건으로 센트럴 아칸소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학한 후에 팀에서 한 선수가 떠나면서 로스터에 자리가 생겨 본격적으로 농구부 팀원으로 합류했지만 1학년 때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농구에 매진하던 피펜에게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입생 때만 해도 185cm였던 키가 2m 3cm까지 자라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커버링 키 덕분에 피펜은 가드에서 스몰 포워드로 포지션을 바꾸고 2학년 때부터 평균 18.5득점, 9.2 리바운드로 활약하면서 팀 내 주요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경기력은 점점 더 좋아졌고 마지막 시즌에 평균 23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한 뒤 1987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라운드 5픽으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되었는데요. 하지만 시카고 불스가 8픽으로 뽑은 센터 올덴 폴리니스와 향후 트레이드 지명권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트레이드를 제의했고 이 딜이 성사되면서 피펜은 불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농구 선수로 성공하는 꿈을 꾸고 있는 피펜은 3년차 선배이자 팀 내 에이스인 조던에게 갈굼을 당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루키 시즌부터 20여 분 정도를 벤치 멤버로 뛰면서 경기 감각을 익혔습니다. 정규리그 79경기에 출전해 평균 7.9득점, 3.8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식스맨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팀도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2라운드에서 그 유명한 배드보이즈가 있는 디트로이트를 마주했고 당시 불스에는 조던 외에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었기 때문에 집중 견제로 묶이게 되면서 단 1승만 거두고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포머 시즌부터 스타팅 멤버로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아 피펜의 비중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요. 평균 14.4득점, 6.1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조던의 부담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팀도 지난 시즌에 이어 6번 시드로 2년 연속 프롭 진출에 성공했고 1, 2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와 뉴욕 닉스를 업셋으로 잡아냈는데요. 하지만 그 시즌 최강 전력을 구축하고 있던 디트로이트와 또다시 맞붙게 되었고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줬습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2해 우승을 차지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유일하게 2패를 안기면서 선전했고 피펜도 팀의 주축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한 시즌이었습니다.
그 다음 89-90 시즌에는 82경기를 모두 선발로 뛰게 되면서 다시 작년보다 상승한 평균 16.5득점, 6.7 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요. 연차가 쌓일수록 피펜은 계속 기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결과 생애 첫 올스타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평균 19.3득점, 7.2 리바운드로 정규리그 때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3년 연속으로 마주하게 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도 6차전까지 평균 19점을 올려주면서 팀의 2옵션으로 조던을 보좌했지만 7차전에서 두통으로 인해 야투 10개 중 단 1개만 성공시켜 2득점에 그쳤고 결국 이외에 지원 사격을 해줄 팀원이 없어 3승 4패로 정말 아쉽게 시리즈를 내줬습니다. 피펜이 불스에 들어오고 3년 동안 파이널에 진출하기 위해 조던과 함께 문을 두드렸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피펜은 승부처에서 소극적이다 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고 리더인 조던도 그를 질책했는데요. 아쉬운 실패는 뒤로 하고 훈련에 매진하면서 9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90-91 시즌 피펜은 이제껏 보여준 다재다능한 올라운드 플레이에 승부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든 스탯을 작년보다 상승시켰고 상승세를 프롬 무대에서도 이어가면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해냈습니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와 네 번째 만남에서는 4전 전승으로 완전히 발라버리고 그토록 바라던 파이널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상대는 매직 존슨이 이끄는 전통적인 강호 LA 레이커스. 1차전은 내줬지만 2차전부터 피펜은 파울 트러블에 걸린 조던을 대신해 매직 존슨을 수비해주면서 그의 패스 완로를 차단했고 덕분에 조던은 수비 부담이 좀 덜어지면서 공격력이 폭발해 이후 내리 4연승을 거둬 레이커스를 4승 1패로 꺾고 시카고 불스의 첫 우승컵을 안겨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91-92 시즌에도 피펜은 부상 없이 82경기를 모두 소화하면서 평균 21득점, 7.7 리바운드, 7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팀과 조던 옆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팀 성적도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67승 15패 전체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프롭에서도 피펜은 22게임 정경기에 출장해 평균 40분을 소화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활약했는데요. 불스는 마이애미, 뉴욕, 클리블랜드를 차례대로 격파하고 다시 한번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됩니다. 상대는 드렉슬러가 이끄는 포틀랜드. 4차전까지는 2승 2패로 팽팽하게 균형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마이클 조던이 시리즈 내내 평균 35득점으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피펜도 평균 20득점으로 힘을 보태는 동시에 상대팀 에이스 드렉슬러를 묶어내 5, 6차전을 따내면서 4승 2패로 백투백 우승에 성공하고 즐거운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 좋은 흐름은 92-93 시즌에도 쭉 이어졌는데요. 지난 시즌보다 공격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팀의 2옵션으로서 욕심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팀에 공헌했습니다. 팀 성적도 정규리그 최종 57승 25패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패트릭 유잉이 활약한 뉴욕 닉스 다음으로 2위 자리를 수성하고 프롭 진출에는 여유있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 2라운드에서 만난 애틀랜타와 클리블랜드를 모두 스윕으로 가볍게 꺾은 뒤 컴파에서 전체 1위인 뉴욕 닉스를 만났는데요. 패트릭 유잉의 활약으로 2연패를 당하면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3차전 조던의 야투율 난조까지 겹치게 되었을 때 피펜이 야투율 83%, 29득점을 해주면서 불스는 20점 차 대승을 거둬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이후 4연승을 질주하면서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파이널 상대는 찰스 바클리가 있는 피닉스 선즈였는데요. 조던이 평균 41득점, 피펜이 21득점으로 매 경기 60점가량을 폭격하면서 4승 2패로 가볍게 제압하고 27살에 첫 3핏에 성공하게 됩니다. 조던의 공격력이 가장 큰 힘이었지만 그 뒤에는 골밑 수비까지 도와줬던 살림꾼 피펜의 활약도 중요했습니다. 둘 다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밥 먹듯이 뽑혔던 선수인 만큼 이 당시 둘은 공수 양면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 최고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피펜과 조던의 행복한 시간은 여기서 잠시 중단되는데요.
쓰리핏에 성공한 이후 조던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뒤 더 이상 농구에 미련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90년대 초반을 지배한 조던 피펜 듀오에서 피펜 한 명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것인데요. 그로 인해 불스를 이끌고 있던 필 잭슨 감독도 93-94 시즌에는 불스의 성적이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카티 피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막강한 1옵션의 그늘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과연 피펜은 조던 없이 맞이한 시즌을 어떻게 치르게 되었는지 아직 못다한 그의 남은 커리어는 다음 편에 이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